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공개 카톡방에서 초이님께서 미래 먹거리 대체육 올리고 네오크레마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죠? 자, 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왼쪽 위가 월봉인데요. 이 회사는 2019년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정도의 주가 흐름이 보이고요.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이 라인 여기가 2020년 3월에 요게 이제 코로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좀 빠졌죠. 시작하자마자. 그러다가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면서 우상향으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 자체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한번 잡아보게 되면 단기적인 흐름이긴 하나 지금 여기 13,000원대를 저항을 잡았었고 저항이 됐었고 저항이 됐었는데 여기가 지지로 바뀐 자리가 13,000원짜리가 된 것 같습니다. 13,000원.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만 않는다면 올라가다 내려 다시 튕겨나가잖아요.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영역 자체가 이 기준으로 13,000 기준으로 해서 하방 영역 그리고 상방 영역으로 나눠지면서 우상으로 더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주봉의 형태를 오게 되면은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왼쪽이죠?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13,000원 그리고 15,000원대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면 이 자리가 튼튼한 저항 가격대가 이제 지지 가격대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네오크레마는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요런 차원으로 또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의 형태를 부딪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데 뚫고 이제 지지가 형태로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더 강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하방 영역과 그죠? 하방 영역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방 영역. 이렇게 하방 영역. 그럼 겹치는 구역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7,000원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선 이렇게 올라오는 선.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 15,000원과 17,000원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오버슈팅 하면서 지지로 바뀌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흐름상을 가게 된다면 이 형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이 전고점 통과하고 한 3만 원까지 그러면 얘는 1,500원에 아니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파동의 범위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15,000원이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흐름이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지지 매물이 저항 매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다소 주가는 이렇게 10,000원까지도 이렇게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15,000원이 붕괴가 되면 10,000원까지 밀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어디까지 열려있느냐면 20,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다는 거죠. 20,000원이 아니라 이게 얼마죠? 한 35,000원 내지 4만원까지 열린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 공간에, 파동의 공간이, 열린 공간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오크레마를 지금 제가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 즉 가격적인 흐름이 어땠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를 어딘지 살펴봤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즉, 이 회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가격의 흐름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설명과 더불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매출액 구조와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우상향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이윤 추구가 극대화된다면 당연히 그 탄력적으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모멘텀만큼 좋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네오크레마, 코스닥 벤처기구, 소형주, 제조, 음식, 담배 쪽에 속하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음식 쪽이니까요. 1,564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한 1% 올랐으니까 1,600억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 정보를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작년이죠? 작년 1, 4분기,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로 이어지는 보여주면 65억, 81억, 73억,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손해보진 않아요. 그죠? 큰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기본은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작년 최근 1년 동안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되니까 그러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 최근에 3년간 217억, 198억, 298억 성장 단계에 있는 것도 맞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수익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유지를 하죠. 그죠? 이제 얼마 안 되는 회사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또 보면요. 세포 배양산업 육성도 이렇게 되고요. 네오크라마 업무역을 하고 있다. 이거 의성군이죠, 의성군. 그러니까 뭔가가 의성군하고 손잡으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뭐 주가에 영향을 뭐 악재로서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그죠? 좋은 내용이죠. 그죠? 대우AL이 실물성 대체육 네오크라마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최저조대 올라왔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요게 대우AL이라는 회사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약간 수렴하는 모습이죠. 수렴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죠? 그냥 잠잠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우엘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는 이탈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진다면 얘도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악재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죠? 하방 쪽으로 굉장히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하면 좀 모르겠는데 대회를 그래서 한번 다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대회일이 어떤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고만고만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손해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고만고만하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뭐 이런 정도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악재스러울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네오크레마 다시 한번 본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오가는 얘기를 쭉 보게 되면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쭉 보면 레오크라마 주가가 올라간다. 유상증자 결정 때문일까? 이게 12월 달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죠? 뭔가가 발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특징적으로 네오크레마 주가 3주보 상한가 기록 기능성 식품 각광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월 29일 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우상으로 가는 것은 이런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기를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죠?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회사의 그 실적. 우리는 이런 분석을 뭐라고 얘기냐면 기본적인 잘 하고 있는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어느 정도는 유지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엑소를 나눠본다면 그래도 세모 이상은 잘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멘텀을 보게 되니까 뭐 악재스러운 건 없고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저런 내용 나와도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악재가 이 발생할 때 구조적 악재가 돼서 정말 발목을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하방으로 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네오크라마는 그러지 않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흘러가면서 내용들이 악재가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숨어있는 악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실망감에 또 있어서 주가는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요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 내용이고 기술적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떻는지를 판단해보면 즉 주가의 흐름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을 지금 좀 전에 월봉, 주봉, 일봉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5,000원이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21,600원이니까 신규 진입을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비싸됐으니까 따라가지는 말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 맞고요. 15,000원 깨지면 안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충분히
영역이 얼마? 35,000원, 4만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을 15,000원에서 4만원까지 열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이런 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 저의 그냥 단순한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런 점 참고하고요.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같이 보는 공방에서 네오크라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